앞머리를 좀 짧게 잘라 놓으니까 여기가 더 나와 보이는 거야. 다른 아티스트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 결 정리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백홈을 우리가 벌써 네 번째 멘토님을 만났잖아. 나랑 정현이는 위드 촬영하면서 스타일도 바뀌었잖아. 오늘 또 뭘 얻어갈지 되게 기대되지 않아? 사실 나는 오늘 제작진분들한테 미리 힌트를 조금 들었거든? 그래? 힌트 하나 줄까? 가을이 오잖아. 가을에는 결혼식이 진짜 많이 열리잖아. 맞아. 오늘 주제의 힌트는 결혼식. 뭔지 알 것 같은데? 오늘 나랑 같이 한 업스타일을 좀 배우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래도 초급이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편안하게 물어봐주고 좀 이따가 모델을 앉혀놓고 어떤 스타일을 할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모델 나와주세요. 박수까지 쳐주고. 자, 앉아요. 자, 이쪽으로 좀 와볼래?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전형적인 우리 동양인하고 똑같은 얼굴이야. 지금 보면은 이 친구도 얼굴 동그란 편이잖아. 이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짧기 때문에 동하는 얼굴은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넓어. 앞머리를 좀 짧게 잘라 놓으니까 여기가 더 나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업스타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몰리는 게 업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볼륨, 포인트 이런 걸로 인해서 얼굴 수정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똑같은 스타일이라도 볼륨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슬림해 보일 수 있고 얼굴이 좀 약간 살이 쪄 보일 수 있고 이 차이인데 이 모델 얼굴 딱 봤을 때 어때? 너무 예쁘지. 이쁘기만 해? 그러니까 이건 프로가 아니야. 그냥 남자야. 얼굴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이제 프로페셔널을 추구하잖아. 다른 아티스트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해서 이쁘게 보이게 해줄까? 이게 이제 우리 직업적인 어떠한 투철한 의식이고 지금 딱 얼굴 봤을 때 앞머리 너무 짧게 잘랐다. 그리고 광대선이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광대를 살짝 가려줘야 돼. 무조건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혼해서 오히려 더 광대가 좀 없어 보일 수 있어. 머리를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슬림해 보이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큰 아티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해주는 아티스트가 되느냐 이 차이인 거거든. 자, 오늘은 한참 지금 웨딩 시즌이잖아. 그러면 웨딩 시즌에는 뭐가 해야 돼? 드레스도 입지만 메이크업도 이쁘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헤어. 본식은 사실은 거의 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웨딩 촬영이 사실 여자들의 어떤 로망이잖아. 드레스를 한 3벌, 많게는 4벌까지 입다 보니까 스타일을 좀 변신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내추럴하게 풀러서 컬링을 준다거나 그런 다음에 위로 올리는 포니테일보다는 로우로 해서 이렇게 포니테일을 잡아주면서 자연스러우신 분과 이런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스타일로 해서 변신을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기본 먼저 잡아볼게. 자, 여기 선생님은 오늘 나를 도와서 업스타일을 해줄 수 있는 한지민 선생님이야. 일단 컬을 넣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볼륨을 살릴지 하고서 기본을 잡는 거야. 여러분들 드라이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 많이 알지? 모르나? 드라이를 우리가 잡아주는 이유가 처음에 할 때 드라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 혼자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내가 감을 못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드라이 서브를 해주면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바람을 어느 쪽으로 넣어주느냐, 내 롤의 어느 부분에다가 바람을 갖다 주는지 이걸 감을 채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빨리 내 스스로도 그걸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 뿌리 볼륨 살리실 때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뿌리 볼륨을 살릴 수도 있고 매직기를 사용해서 뿌리 볼륨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각각의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라이하고 롤은 여러분들 가지고 총과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고데기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역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맨날 고데기를 댈 수가 없으니까 드라이나 롤로 뿌리를 살리는 방법을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아.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랑 꺾거나 그거 감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걸 잡아야 되는 거야. 자꾸 연습을 해서 이게 튀어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실수해서 꺾여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꺾어보면 다시 펴야지. 지금 컬링이 금방 완성됐지. 생머리보단 조금 더 부드럽고 여성스럽지. 업스타일의 가장 기본은 백콤이란 말 많이 들었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훅가시. 근데 난 훅가시란 말 잘 안 써. 뿌리 쪽을 좀 우리가 백콤을 넣어놔야 되는 이유가 볼륨도 볼륨이지만은 나중에 티아라를 쓰거나 포사지 같은 걸 할 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기본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자, 뒤통수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또 많이 나오잖아, 그치? 자, 여기만 볼록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돼야 돼. 두상이 둥그러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주면 어떻게 빗질 살짝 하잖아, 그지? 빗질할 때 이렇게 세워서 하면 안 돼. 약간 눕혀서. 왜냐면 세워서 하면은 아래 백홈 넣어놓는 게 걸리잖아. 그럼 풀어지는 확률이 있거든. 그래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지금 보면 봐봐봐. 여러분들이 이쪽을 그냥 풀어놓은 거랑 이쪽이랑 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정돈돼 보이고 균형감이 좀 살잖아. 이렇게 살짝 옆에 반 올린 것처럼 찝어주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더 가벼워 보인단 말이야. 고정할 때 보통 우리가 스프레이도 많이 뿌리긴 하지만 이게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실핀 얇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꼽아주면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 최대한으로 이 뿌리 쪽을 많이 밀어줘야 이게 빠지지 않아. 그냥 겉에만 하게 되면 금방 쓱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돌리는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핀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빼주면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보통 1차적으로 보통 아까 머리 풀르고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연출해주면은 좀 정돈이 돼 보이고 또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아예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웨이브를 말고 옆에 핀만 꼽았을 때랑 또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스타일의 묘미인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터득을 해야지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고 아티스트가 되는 거지. 멘토님, 처음에 이제 백홈을 넣은 후에 작업을 하다 보면 백홈이 금방 죽기도 하고 결 정리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백홈을 명확하게 안 넣어서 그러는 거야. 같은 어떤 테크닉과 힘을 줘야 되는데 조금 밀다가 쓱 위에 거 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꺾여져 있는 거거든. 했을 때도 막 부시시한 게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게 업스타일에서는 기본 잡는 것도 기본 잡는 거지만 백홈을 뿌리부터 적당히 어느 정도 넣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 우리 1세대 선생님들은 백홈 막 뿌리까지 다 끝까지 넣어가지고 그거 푸느라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고 머리도 많이 끊긴다는 말도 많이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내추럴한 스타일들이 많이 추구를 하니까 필요한 부분만 백홈을 넣는 거지. 이제 포니테일인 거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아봐. 이렇게. 그지? 얼굴형을 빠르게 캐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잘 먹히는 게 얼굴형, 두상. 이거 설명해 주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미용실 가봐봐.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해. 이 친구도 보면은 여기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뿌리펌 할 때도 여기를 살려줘야 되겠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살려. 보지도 않고. 죽어있는 데를 더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살리니까 어떻게 또 짝짝인 거야. 우리 아티스트들이 생각 없이 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항상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이 생각해야 돼. 그게 습관화가 되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됐을 때 완전히 베테랑이 되는 거야. 이 친구한테 약간 하이번을 하면서 아까보다는 잔머리를 좀 덜 내리는 스타일 한번 해볼게. 앞에서부터 다 같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힘들어. 머리 무게감 때문에 이게 이쁘게 해놨는데 갑자기 찌그러져. 그럼 다시 수정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딱 2등분을 하는 게 좋아. 이어 포인트 있는 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줬어. 어차피 여기는 똑같이 또 백홈을 넣어야 되고. 이 스프레이는 소프트한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의 고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잔머리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 하드 스프레이를 뿌리면 안 돼. 하드는 항상 마무리할 때 쓰는 거야. 학교에서 연습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달라? 전체적으로 방식이 다 디자이너들도 다 달라.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놓게 되면 아까 딱딱하게 딱 떨어지는 것보다 다르잖아. 요즘에 이런 잔머리도 버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게 사진에는 되게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와. 이런 머리는 뭐 많이 해봤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이런 데 봐봐. 이 사이드 이런 데는 섀도우로 성형을 해주는 거야. 시중에 헤어 제품 중에 그런 거 가릴 수 있는 전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섀도우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섀도우가 제일 나는 하기가 편하고, 근데 눈썹 그리는 게 사실은 너네도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이걸 털어서 그냥 넣고 하면은 오히려 더 두께감이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이게 자연스럽더라고. 이걸로 한 지 20년 넘었어. 이렇게 이마선을 좀 이렇게 수정해 주면은 원래 좀 올백 안 어울렸던 사람들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연예인들도 많이 해주는 거야. 연예인들하고 다 예쁘진 않거든, 이마가. 우리가 이제 이 모델에 맞는 스타일을 완성해 봤어. 뭐 질문할 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하나 마음으로 이야기해 볼래? 저 사실 하나 있는데요. 아. 업스타일을 하실 때 스프레이 종류만 쓰시고 다른 제품은 많이 안 쓰시는 편이신가요? 예전엔 우리가 웰라폼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크림 타입인데 오일리한 약간 그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막 붙이고 깨끗하게 할 때는 그걸 많이 발라서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 디자이너들마다 자기네 손에 있는 제품들이 있어. 하지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로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되고, 하드하고 소프트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걸로 끝나더라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폼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 가발이나 친구 머리 연습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발이 워낙 이쁘잖아. 이거가 워낙 이쁘잖아. 가발에는 정말 쉬워. 너네들이 빗질하는 데도 돼. 하지만 사람 머리는 그렇지가 않아. 이거에다가 연습을 하는 거는 모양 만드는 걸 알지, 손으로 익숙해지는 거. 정말로 이제 내가 손에 익숙해졌으면 주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다거나 이런 게 제일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사이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윤곽 수정하고 볼륨 어디다 줘야 되고 포인트 어디에 줘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양 만들기에 급급하면 뭐 완성이 떨어지지. 이게 여러분들이 미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야 될 몫인 거고,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인턴이나 디자이너 초반 때셨을 때 그때 생활은 어떠셨는지.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지. 너네들은 어때? 성공하고 싶어? 아니면은 하고 싶어요. 당연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긴 해. 좀 아쉽지만 나 꼰대가 아니야. 우리 때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어. 여러분들 세대에는 시간에 급급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 우리가 이제 쭉 같이 일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성공을 하고 싶은데 시간 투자는 안 해. 그런 부분들이 좀 나는 이제 오래된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야. 요즘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그게 뭐 꼰대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야, 성공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일에 몰두하고 또 일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디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는 게 많아. 내 마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단계에서는 열정을 가져줬으면 하는 거지. 남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 내 본인 스스로와의 어떠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거지. 그동안 인상이 깊었거나 마음에 들었던 스텝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오너들 입장에서는 열정 많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주인의식 있는 애들을 되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바뀌었어. 왜냐면 그 친구들은 항상 그냥 가족같이 되는 거야. 왜? 마인드가 거의 흡사해지니까. 선생님의 마인드를 닮아가야 제자 라인이지, 완전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자라는 라인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일을 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 그런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서로 뭐 오픈해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도 의논하고 오히려 그런 게 많아. 어른들이 말하잖아. 자기 할 몫인 거야.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게 꾸준하게 가다 보면은 신뢰감과 믿음감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혹시 반대로 아쉬웠던 스텝이 이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다른 일 해야지. 우리가 알바생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 창작을 하는 아티스트로서 커가려고 열정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 너네들 같아도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뭔가 하나 떡이라도 더 주고 싶지.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쯤 내가 주인이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막 파릇파릇 올라오는 친구들한테 너무 세게 말하나? 20살의 멘토님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나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요즘에 어른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 좋아하는 일을 해라. 원래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상황은 안 됐단 말이야. 지금처럼 정보가 가득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 그래서 미용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좋아하는 일을 바로 맡아서 하면 좋지. 근데 또 그게 어긋날 수 있잖아. 차선책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일을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 나는 그 주의야. 나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내 주력이 지금 미용이잖아. 미용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 좋아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있잖아. 이게 내가 제1의 일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용을 선택했으니까 좋아하는 일이 내가 미용이 되게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마음을 잡고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될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랑 경험해보지 못한 애들하고 달리 오늘 미팅을 해봤으니까 좀 여러분들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달라져서 좋은 어떠한 그 시너지가 나중에 취업했을 때도 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로 남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얼굴형, 볼륨, 그리고 백홈. 내가 하는 일을 즐겼다. 앞으로도 계속 아티스트로 있고 싶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후배들한테 정보를 좀 주는 거가 목표? 오랜만에 멘토링을 했는데 좀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